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레더원이라는 공방입니다. 저는 10년 정도 운영한 지 됐고요. 2016년부터 서대문구 청소년 진로 체험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아서 지금 서대문구를 비롯해서 마포구나 은평구에서도 이렇게 청소년 친구들이 공방에 와서도 작업을 하고요. 제가 학교에 직접 가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하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원래 이게 학창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손으로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인이 된 이후에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이렇게 공예 관련된 일을 좀 했었는데 아시는 분께서 굉장히 예전에 20년도 더 오래 전에 그 일본에서 이제 공예 관련 책을 사다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가죽 공예 책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공예로서 나한테 정말 맞지 않을까 굉장한 매력을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찾아보고 뭐 인터넷도 검색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뭐 일단은 손재주가 있으면 좋겠고 그 뭐 필수 조건 아니지만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창의력 같은 거 좀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 뭐 이런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기술적인 건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금 오래됐는데요. 한 10년 정도? 거의 초창기였는데 어떤 나의 좀 지긋하시는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강아지 관련된 제품에 강아지 이름을 다 가죽으로 새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특이하신 분이다. 정말 강아지를 예뻐하나 보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다 이제 그 소품들을 갖고 오셔서 제가 다 작업을 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한 달 이상이 좀 걸렸는데 다 마무리를 하고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막 우시면서 그때 죽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래도 그런 주문을 받을지도 모르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 집에 강아지들이 있는데 강아지들한테 그런 선물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진짜 일하다 보면 일이니까 가끔은 진짜 꼴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꼴보기 싫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며칠 못 보면 막 이렇게 손들 근질근질하고 이렇게 자꾸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막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평생 같이 가야 하는 친구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체험을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기본적으로 카드 케이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아주 심플한 이런 카드 케이스를 한번 만드는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짜투리 가죽인데 요거는 소가죽이고요. 이렇게 약간 너무 부들부들하다거나 너무 두꺼운 아이들은 조금 힘들고요. 두께가 1mm 정도 되는 그런 가죽으로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이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통 우리 가죽 중에서 돈피라는 게 있어요. 돼지 가죽인데 그런 가죽은 사실 안쪽에 안감으로 쓰는 가죽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것들이 판매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빨리 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감용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걸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저렴하다고 해서 돈피를 막 구입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패턴을 일단 대고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송곳으로 원하는 디자인을 그대로 대고 그려줍니다. 그리고 가죽은 이렇게 원단처럼 안쪽이 아니고요. 겉에서 대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표시도 잘 나고 가죽 칼도 잘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고 이거는 가죽 칼인데 뭐 왼손잡이용 오른손잡이용이 따로 있지만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자를 대고 그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근데 우리 처음에 하는 친구들은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자를 안 대고 긋는다는 게. 네, 왜 안 대고 하냐면 빳빳한 애들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가죽이 끝에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컬처럼 이렇게 잘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를 대지 않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가죽에서 보면 이게 뒷면이 이런 천연 가죽들은 약간 지저분한 것들이 조금 있어요. 네, 재단 이렇게 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찌꺼기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토코르라는 약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질맨질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작업도 사실 그렇게 꼭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 가죽공예 관련된 사이트 보시면 이런 도구들 이렇게 세트로도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대량 구매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 신설동에서 구입을 많이 해요. 거기 가면은 가죽도 있고 쇼핑 삼아서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모든 가죽공예 관련된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는 친구들도 가서 얘기하고 처음이라고 얘기하시면 도구나 이런 것들 다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감은 했고요. 자, 이제 붙이는 작업인데 이렇게 되려면 여기 붙어야겠죠? 근데 가죽공예용 그 본드가 있어요. 본드가 이렇게 있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약간 덜어놨는데 요거 할 때도 뭐 꼭 가죽공예용이 아니더라도 본드를 바를 때 양쪽을 발라야 돼요. 가죽공예는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근데 내가 바르고자 하는 면이 이 부분이다 그러면 아주 소량을 발라주셔야 돼요. 이거 많아지면 많이 바르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나중에 계속 이걸 쓰지 않을 때까지 밀려 나옵니다. 이 본드가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붙을 부분을 아주 조금만 발라주세요. 목공용 뭐 본드도 가능합니다. 접착력이 약간 떨어지지만 이 본드는 바느질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 붙이는 작업이 끝났고, 그리고 여기 완성된 거 보시면 이렇게 바느질이 있잖아요. 바느질이 있는데 우리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프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프. 구멍 뚫는 친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사이즈별로 다 있는데 바늘땀을 위해서 사이즈가 다 있는데 선생님은 4mm짜리를 쓸 거예요. 그리고 얘는 크리저란 아이인데 이렇게 보통은 3mm 정도. 그래서 이렇게 바늘할 길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어서. 자, 여기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끝에 한 칸은 무조건 여기 끝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 성근 바깥쪽으로. 그래서 보면 뒤에가 이렇게 뚫렸죠? 이렇게 확인하고. 아이고, 안 나오네. 자, 여기서 할 때도 그 다음에 구멍을 뚫을 때는 이렇게 한 칸 겹쳐서 똑같이 같은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느질 하는 거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시고. 이거네. 자, 가죽에서 가장 중요한 바느질인데 새들 스티치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바늘 하나를 쓰지만 가죽에서는 이렇게 양쪽을 2개를 씁니다. 이 바늘 끼우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데 잘 빠지지 말라고 하는 작업들이에요. 여기 부분은. 그래서 바늘 2개를 쓰는데 이 바늘은 우리 일반적인 바늘을 사용하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 끝에가 뭉툭해요. 이 뭉툭한 이유는
구멍을 미리 다 뚫어놨기 때문에 여기가 오히려 일반 바늘처럼 뾰족하면 집에 있는 바늘을 이용하면 여기가 막 여기저기 막 찔러대서 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죽 바늘 가죽 공예용 바늘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집어 넣어서 자, 중요한 거는 이쪽이 구멍 뚫은 쪽을 앞쪽이라 생각하고 이쪽이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늘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내려주시고 앞에 있는 바늘이 같은 방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은 2번 정도 해주시면 더 좋아요. 튼튼하기 위해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 튼튼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옆 부분도 한 번 더 이렇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뒷면에서 구멍 뚫지 않은 그 반대면에서 뒤에서 앞으로 나와서 뒤로 내려주고 앞에 있던 바늘은 같은 대로 밖으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크로스돼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가운데 같이 크로스돼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렇게 단지 크로스 되는데 뒤에 있는 게 앞에 먼저 오는 거고 앞에 있는 애는 2번째로 나가는 거고 순서가. 그래서 앞에 있는 애가 뒤로. 이런 식으로. 이게 전통 가죽공예 바느질하는 새드 스티치라는 바느질이에요. 우리 흔히 하는 뭐 명품, 엄마들 좋아하는 명품 가방들도 실제로 핸드메이드는 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이 실도 그냥 일반 실은 아니고요. 가죽 공예인데 굉장히 색감이 좋은 실이에요. 자, 마무리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2번 정도 하고 옆에 실을 끼워서 이렇게 매듭을 져서 앞으로 옵니다. 요 매듭하는 방법은 사실 하시는 분마다 다 약간씩 차이가 좀 있어요. 본드를 바르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접착제를 바르지는 않고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매듭이 가죽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밖에서 봐도 안에서 봐도 안 보이게끔. 그래서 바느질이 잘 됐다 하는 건 뒷면은 일자로 나오는 게 맞고요. 앞쪽은 약간 사선으로 나오는 게 틀리 전까지 잘한 바느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는 잘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체험을 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도구는 망치랑 송곳, 그 다음에 구멍 뚫는 그리프, 그다음에 가죽 칼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가죽 칼이 없다 그러면 일반 커터칼을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아주 가죽이 뭐 부드럽다거나 뭐 좀 하기 너무 얇다거나 하는 게 아니면 괜찮아요. 그리고 자를 대고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크리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없다 그러면 바느질할 선을 그어줘야 되니까 자를 대고 송곳으로 그으셔도 돼요. 너무 세게만 긋지 않으면. 그래서 도구는 뭐 필수적인 거, 망치질하기 위해서 여기 판은 좀 필요해요. 판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과 바늘이 있어야겠죠. 네, 기본적으로 가죽 바늘, 그리고 실도 뭐 미식용도 있고 한데 뭐 굳이 이렇게 고가의 것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오늘 여러분 체험해봤는데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만들고 망치질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가죽도 직접 만져보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상황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그래도 영상 보고 많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힘들지만 힘내고 앞으로 그 질긴 가죽처럼 꿋꿋하게 자기의 꿈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내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는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